네, 오늘은 드라마, 건프의 영화책 드라마입니다. 미지의 서울이라는 TVN 토요일 밤 9시 그리고 넷플릭스 TV 동시 방영되고 있는 12부작의 미지의 서울,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했고요. 박보영, 박진영, 유경수 배우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박신우, 남건 연출이고 이강 극본입니다. 요약하면 박보영이 1인 2역, 거의 1인 2역인데 서로 또 역할이 바뀌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의 1인 4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박보영의 연기가 대박인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미지라는 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러브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바꾸면서 저마다의 사연과 고난, 그리고 그 치열한 삶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저는 지금 1, 2, 3, 4화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1, 2화를 보시면 이 드라마의 매력에 확 빠져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이제 미지와 미래는 쌍둥이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근데 쌍둥이지만 취향은 전혀 다르고, 한 명 공부를 잘하고 한 명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쌍둥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어느덧 공부 잘하는 미래는 서울로 가게 되고, 미지는 어느 날 육상 점심때 가장 먼저 밥을 먹기 위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보고 육상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육상을 하라 그래서 육상을 했고 전국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시가 달려있는 대회에서 넘어지면서 그녀의 꿈은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는 그 동네에서 할머니를 돌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학교 청소 노동자 청소가 되기도 하고, 뭐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미래는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좋은 일자리 사무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스토리 진행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미래가 직장에서 일종의 왕따 같은 것들을 당하면서 힘겨워하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 가기 싫어서 건물에서 한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걸 본 미시는 서로의 역할을 바꾸자고, 그렇게 해서 둘의 바뀐 스토리가, 머리카락으로 서로 구별했는데 머리를 바꾸고 약간 가발 쓰고 이런 식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미지 아직 모른다입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미래가 다니는 회사에 자기 선배라고 하는 여자분이 잠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줍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바른 말을 하는데, 결국 회사에서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잘리게 되죠. 그리고 자리가, 이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팀장이 저쪽에서 딱 보고 있고, 팀장이 앞으로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팀장이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책상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그런 책상 배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선배는 왕따를 당하면서 결국은 파쇄기 옆에 책상에 놓여집니다. 가장 맨 앞에 있는,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물을 먹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파쇄를 할 때 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들 내보내게 할 때 정수기 옆에 자리 책상을 두고 막 그러기도 했답니다. 왜냐면 물 먹으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모욕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두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리얼하게 그게 표현이 됩니다. 타세기 옆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못 견디고 나가고 결국 그 자리를 미래가 대신하면서 미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제 미지가 미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알박기 하고 있는, 재건축해야 되는데 알박기 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이제 엄마가 있는 집에 가서 거기서 농장주 일을 하게 되는데, 농장주 밑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딸기 농장 농장주 캐릭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배우가 유경수 배우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한 연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한다. 이 배우는 약간 구교환이랑 손석구 같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은 연기를 능청스럽게 잘하는 배우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을 사는 자충우돌, 미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미래의 삶.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 홈페이지에 있는 기획 의도 부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고 타인의 삶은 참 단순하고 쉬워 보인다. 내가 저 외모, 저 조건, 저 성격이었으면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아픔과 고난을 가진 행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정작 스스로에게는 어떤가? 그동안 아픔과 고난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을 가혹한 잣대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두 쌍둥이 미래와 미지를 통해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아보면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다른 이의 삶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다정함으로 다독여주는 따뜻한 연민이 필요한 시대다. 요 맨 마지막은 제가 적은 것 같고, 이런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 너무 좋지 않나요? 타인의 삶을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항상 부러워하죠.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아픔과 고난과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에는 그 타인의 삶이라는 게 쌍둥이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게 되고, 결국 쌍둥이라는 존재 자체가 곧 나이기도 한,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가 너무 좋죠. 그리고 박보영이 1인 2역을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이호수는 그 남자 동네 친구죠. 이호수는 미지를 알아봐주고 주었고, 할머니는 미래를 알아봐 주었다. 이하까지는 사실 계속 미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호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둘이 바뀌었지만 두 사람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호수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변해도 나를 알아봐주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인간이 어떤 연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고 나의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준다. 산산조각 난 멘탈로 살아가지만 가혹한 잣대로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사건은 그다지 딱히 없는데 1, 2화가 거의 다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 4화를 보는데 약간 중첩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작가분이 대단하다. 그래서 미지의 서울 명대사들을 몇 개 얘기하면 그냥 안 괜찮아도 참는 거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엘리트의 배부른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말들을 뒤로 미래와 미지의 대화죠. 참고 사는 거죠, 다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다 참는 거라면 나도 참으려고 그런 거야. 옛날처럼 내가 너로 살게. 너는 나로 살아. 창문으로 뛰어 내리는 미래를 잡는 미지. 여기서 되게 좀 멋진 연출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손을 잡거나 하는데, 잡거나 놓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손을 잡고 같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 장면이 꽤 참신하다. 저런 연출을 할 수 있네. 같이 떨어지면서 서로를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제 그 사정을 알게 된 미지가 내가 너로 살게, 너는 나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계속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슬로건처럼 나오는 대사, 미지의 대사인데 거의 매 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독백하는 대사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가자. 미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다짐을 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미지가 육상에서 엎어지면서 이제 다리를 다치고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자기 곁을 떠나고 홀로 된 상태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2년 정도를 나오지 않게 되죠. 처박혀서.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위로를 해줬고,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할머니가 했던 대사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 대사를 미지는 힘들 때마다 혼자서 독백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그게 미지죠. 아직 모른다. 미지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다음에 얘는 축구공을 보면서 얘는 바람이 빠져서 버려진 걸까? 버려져서 바람이 빠진 걸까? 이 모양이라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이 모양인 걸까? 다 비루한 변명인 거. 바람 빠진 채로 태어난 미래는 이겨냈잖아. 내 탓이지. 바람 빠진 내 탓이지. 미지의 독백입니다. 바람 빠진 축구공을 보고 이 정도 대사를 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양이라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이 모양인 걸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대사입니다. 분명히 다 망쳤는데 숨 쉬는 게 편하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대사냐면 거기 할머니 가게죠. 그게 무슨 가게죠? 닭 요리 파는 가게의 할머니인데, 할머니한테 소금을 진탕 얻어맞고 소금을 뿌리는 거 얻어맞고 나오면서 미지가 하는 대사입니다. 분명히 다 망쳤는데 숨 쉬는 게 편하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근데 그렇게 또 소금을 맞으면서도, 그것도 몇 번이나 맞았죠. 몇 번이나 맞았는데도 뭔가 후련하고, 예,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예, 이런 대사가 있고, 또 일 안 시키고 지켜보는 거, 그거 되게 대단한 방법 같죠. 그거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미래가 농장주에게 한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 대사는 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왕따 시키면서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방치하는, 그래서 일 안 시키고 지켜보는, 그거 대단한 방법인 거죠. 농장주가 이런 그걸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거에 빡친 미래가 하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미래도 나 자신도 몰라서 대충 찍어 맞추고는 안다고 생각했다. 동그라미 쳐졌다고 아는 게 아닌데 틀리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는 것들. 미지가 하는 독백입니다. 자신은 미래를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미래 삶을 바라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드라마다. 대사들이 진짜 좋고, 이게 타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를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위로와 위안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매봉산이고요. 네. TVN 토요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TV잉에서 방송 후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박보영, 박진영, 유경수 등에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미래를 위해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안녕.